미즈노의 시장 분석 영상은 공부하는 주린이들에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감과 통찰력과 촉을 제공해 주지만 종목을 추천받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헛다리 짚는 영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뚜벅뚜벅 거북이처럼 꾸준히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특별히 장 분석 영상과 함께 하시게 되면요, 시장을 바라보는 눈, 큰 그림을 바라보는 눈, 그러면서 투자의 맥이 길러집니다. 6월 3일 라니맘닷컴의 협찬으로 시작이 되는 뉴욕 시장의 분석 영상,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럼 바로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힘찬 소리로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먼저 어저께 올려드린 영상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저께 올려드린 두 편의 영상, 한 편은 팔란티어, 이제 비상하는 팔란티어에 대한 긍정 영상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장분석 영상은 이제 하락 시그널에 대한 부분인데, 팀장님, 시장이 이제는 하락 시그널, 시장이 이제는 조정의 깊이 온다는데 어떻게 또 팔란티어는 급등을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모든 지수가 아직도 우상향인데 무슨 하락 시그널입니까?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좀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작년 9월하고 올해 1월, 2월, 3월의 지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상향이라고 하는 것, 지수의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주식시장이 시작한 뒤로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은 항상 우상향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봉으로 보느냐, 주봉으로 보느냐, 월봉으로 보느냐의 차이인데요. 월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항상 우상향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작년 9월과 올해 1월, 2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이때의 조정, 특별히 나스닥의 지수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깊은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상향을 무너뜨리지 않는 가운데서 평균 10%에서 맥시멈 저는 25%까지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팔란티어하고 조금 더 깊게 연결을 드리자면, 제가 팔란티어를 처음 샀을 때 매수 단가는 9불이었습니다. 팔란티어가 상장되자마자 샀기 때문에. 하지만 팔란티어가 올해 1월에 45불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30불이 깨졌을 때 제가 강력하게 추매를 했습니다. 27불일 때. 왜냐하면 반등을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시드로 추매를 하는 순간 저의 팔란티어 단가가 22불 썸씽, 23불 얼마로 올라가 버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최저점, 그렇죠, 거의 16불까지 내려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여전히 제가 만약에 팔란티어를 중간에 더 사지 않고 평단가 9불로 계속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팔란티어가 심지어 20불이 깨지고 19불, 18불, 17불, 16불이 됐었다 할지라도 속은 조금 쓰리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부담이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저의 투자의 거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시드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이너스로 걸려버리면서 저에게는 팔란티어를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존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의 시간들이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조정장이 온다고 시장 자체가 완전히 꺾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꺾이려면은 정말 닷컴 버블 같은, 그렇죠? 좀 더 비슷한 심한 게 서프라임 사태 같은, 그렇죠? 작년 3월 같은 그런 때가 와야 되는데, 자,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각 지수들이 보여주는 거는 이번에 조정장이 오면 평균 지수가 10%에서 한 1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깊게 잡습니다. 10%에서 맥시멈 25%.
지수입니다. 지수가 빠질 것이다. 조정을 딛고 극복하고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휘청거릴 거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상징적 표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스닥 지수의 지난 작년 9월과 올해 1월, 2월, 3월 달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또한 팔란티어를 예로 들었는데요. 뭐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여러 성장주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지금은 손절하기는 너무 큰 조정을 받았고요. 너무 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손절도 하지 못하고, 대부분 성장주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버티면은 올라갈 거다. 근데 문제는 얼마를 버티느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를 버텨내느냐가 내가 산 그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냐는 거죠. 뭐 AI라든지 CCIB라든지 라이드라든지, 뭐 대표적인 뭐 스노우플레이크도 마찬가지고, 뭐 팔란티어도 만약에 40불 이상에서 여전히 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분에게 있어서 뭐 24불의 팔란티어의 이 모습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50%가 넘어갈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제가 늘 하는 이야기,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조정장이 올 거라고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팔아야죠. 그렇죠? 익절을 하셔야죠. 그리고 다시 잡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조정장이 온다고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나스닥의 작년 9월, 올해 2월, 3월 달과 S&P 지수의 작년 9월, 올해 2, 3월을 비교해 보시면 제가 방금 알려드린 차이를 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시장 분석 영상 이후에 영상 한 편이 더 올라가는데요. 오늘은 좀 화가 이빨 치솟는 날이었습니다. AMC CEO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AMC가 또 유상증자를 단행해가지고 주식을 또 마구 찍어내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냐면, 지난번 로빈훗의 GME 사건 때 사지 못하게 한 것처럼 다시금 해지들과 짜고 이 개미들의 뒤통수를 정말 확실하게 뒤통수를 친 사건이거든요. 쇼스키즈의 가능성이 10% 언더, 10% 미만으로 떨어진 사건이기도 한데, 요거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시장 영상에서 오늘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굉장히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분명히 시장은 오늘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지수, 좀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마이너스인데요.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0.07, 1.03, 0.36.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 보면 뭐 금리가 오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형주들, 나스닥 종목들은 오늘 전멸을 했고요. 그렇지만 대각선을 또 걷을 때 여전히, 자, 오른쪽 밑에 있는 다우 종목들과 뭐 여전히 몇몇 은행, 뭐 금융, 뭐 헬스케어, 뭐 에너지 종목들은 그래도 크지는 않지만 그냥 또이또이 이분치는 그러한 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드디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6월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걸 앞두고 이제 오늘 시장이 눈치를 봤잖아요. 근데 오늘 이미 발표된, 노동부의 발표는 아니지만 여러 고용 지표들을 보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분명히 많이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발표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더 이렇게 고용이 됐다? 그러면 실업률이 더 줄어들었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그렇죠. 실업률이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나스닥 종목들도 우르르르 하고 시작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뭐 언젠가는 만약에 이번에 별로 안 좋게 나오면 다음 달은 좋게 나오겠죠. 언젠가는 경험해야 될 일이지만 마치 불주사 맞는 걸 앞두고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얼어붙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본격적인 하락 시그널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테이퍼링 논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되었던 실업 급여 청구 건수를 봐도요. 14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될 일인데 시장은 지금 환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의 테이퍼링 시작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고용지표가 나쁘기만을 바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소식 한 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통기뉴스 때 애플에서 직원들에게 9월 달에 9월까지 다 이렇게 컴백하라. 그리고 주 3일 반반 나누어서 집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해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주요 기업들이 7월에서 9월 재택근무를 끝내고 직장 복귀를 지시하자 상당수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있답니다.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러니까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지금 자꾸 생기는 게 시장한테는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퇴사하고 뭐 할까요? 리타이어 할까요? 리타이어 하기에는 아직 돈을 그렇게 벌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그들은 퇴사하고 지금 암호화폐나 최근에 밈주식 같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할 만큼 지금 돈이 있다는 거죠. 하다가 안 되면 취직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죠. 결사 반대하는 와이프가 없거나 뭐 그러면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직장으로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유동성이라는 거죠. 유동성. 일부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에 정말 퇴사하는 인원들이 점점점 많아진다고 한다면 다시금 이 문제가 이 미국 경제 재개를 앞둔 커다란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실제 코로나 1년 기간 동안에 저희 스태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와 이제 9 to 5 직장은 다니기 힘들겠다.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왔던 지난 1년 시간 속에서 다시금 출퇴근 시간에 길에서 허비하고 또 메이크업하고 옷 입고 그러한 시절로 돌아가는 거는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스태프들도 상당수 많았거든요. 자, 오늘 시장이 중간에 그래도 호재 하나를 만나서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올리는 대신 법인세 최저 한세를 15%로 설정해서요. 모든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내놨다라고 하는 소식이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거는 뭘 뜻하냐면 각종 공제와 환급 등으로 많은 기업이 제대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는.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좀 해봤더니 포춘의 500대 기업 중에 55곳, 55곳의 기업이 2020년 기준의 연방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공제를 받았고 특히 임원들에게 주는 스탁 옵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세금 감면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포춘의 500대 기업은 스탁 옵션으로만 109억 달러의 연방 법인세를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등 25개의 기업이 90억 달러를 감면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발표할 때 아마존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죠. 어떤 얘기를 했죠? 난 아마존에게 뭐 페널티를 물리고 싶은 생각은 아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지금까지 연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거는 분명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콕 찍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다만 후속 보도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법인세를 28% 인상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왜 쉽지 않냐면 뭐 공약이긴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를 재개시키고 해야 되는데 마냥 저 대기업들, 팡주식들에 해당하는 대형 IT 기업들을 마냥 누를 수는 없어요. 파트너십으로 함께 가지 않으면 뭐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함께 파트너가 돼서 가지 않으면 그 나라 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냥 그렇게 눌렀다가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안 그래도 항상 중간 선거는 야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폭망하게 되면 점점 행정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을 투표하는 곳에서 꺼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주식 많이 올랐지 않느냐, 돈을 벌어줬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를 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렇게 환기시켰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되면 분명히 세금 올릴 거고, 그러면 주식 시장이 힘들어질 거고, 근데 벌써 지금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뭐 백신을 보급해서 코로나를 잡아간다 하더라도 민심이 사실 이반되게 되면, 민심이 떠나가게 되면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쉽지 않죠. 4년 뒤에 이제 3년 남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겠다고 저렇게 벼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금 인프라 협상에서는 여전히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이 법인세 문제는 살짝 빼고 다시 이야기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기존 인프라딜 규모를 다시 1조 달러로 낮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초에 바이든의 인프라딜 규모가 얼마였는지 아시죠? 2조 2,500억 달러였습니다. 2조 2,500억 달러였는데요. 최근에 그거를 스스로 1조 7천억 달러로 낮췄는데 이걸 다시 수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최근에 9,280억 달러 규모를 제안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오늘 전해진 얘기처럼 1조 달러까지 낮추면 거의 뭐 공화당의 수준에 완전히 지금 맞춘 거죠. 자, 결국 이것도 잘 따져보면 바이든 측이 지난주 발표한 예산안에서 추가 제안한 것을 빼고 1조 달러를 쓰자는 것이고요. 공화당은 추가 예산까지 더해서 9,280억 달러를 역지하는 것이어서 그 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찌됐든 이런 지수들이 막 오면서 오늘 주식이 별 볼 일 없이 그냥 흐르고 막 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1.5에서 1.6으로 오르면서 나스닥의 기술주들 뭐 파런테를 비롯해서 다시금 어저께까지 올랐던 것들을 대부분 다 토해내는 모습을 오늘 여실히 또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분석은 제가 오늘 올려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만약에 저렇게 고전을 하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악재거든요. 근데 오늘 그 엄청난 악재가 터졌고요. 두 건의 리콜을 발표하기도 전에 또 리콜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리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GM이나 포드는 오늘 굉장히 잘 갔거든요. 특히 포드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F150인가요?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MC에 대한 거는 제가 이따가 별도로 다시 한번 달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크게 한판 붙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여러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맨날 싸우다가도 어느 한 이슈가 있을 때는 똘똘 뭉치거든요. 마치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 대판 싸우다가도 일본전을 앞둔 축구샵에서는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는요, 어쩜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렇게 일치하는지. 여러분, 지난주 상원에서 미국 혁신 및 경쟁법 USICA를 68대 30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은 쉽게 말해서 중국을 겨냥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540억 달러, 즉 국가주도의 연구개발에 1900억 달러를 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요, 팬데믹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하반기 정도
미국의 중국 대응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양국의 갈등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최근 중국의 위안화 강세를 누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요즘 나오는 중국과 미국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를 포함해서 일단 러시아는 모든 해킹의 주범으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 강세에 대한 것, 코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너무 또 심하게 건드리면 뭐 대만 문제라든지 또 그렇지만 슬슬 나오고 있는 것이 코로나의 기원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점점점 크게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점점 더 과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용 지표가 내일 좋게 나와도 걱정, 안 좋게 나와도 걱정. 근데 저는 조금 기대는 됩니다. 뭔 기대가 되냐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올 거라고 이미 사람들은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식에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미 노출된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반응을 하는지, 이것이 내일 우리가 좀 지켜볼 관전 포인트거든요. 내일 이 지표 발표 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대응법을 찾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스텝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변함없이 소통하는 영상이니까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 때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린 영상은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저희 미즈널 스태프들이 모르는 거는 또 여러분들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전해드리는데요. 뭐 아까 테슬라 그 영상에서도 좀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브의 영상들에게 여러분들이 굳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사실 유튜브를 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거는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쌈딱 기질이 있는 분인데, 여러분의 의견과 나는 이 영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손가락 아프게 댓글을 쓰세요. 써봤자 다 블락당해서 보여지지도 않는데. 그렇죠? 다양한 의견들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저희 미주널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브 영상들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나는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종목이 지금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하락한다고, 이런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주식하지 말고 UFC로 진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들이 홀로 투자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도 5월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미주널과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6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이렇게 2번 있게 되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라니맘닷컴에서 수량과는 상관없이 제품을 주문하시면 자연스럽게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이 수업을 참여하시게 되고요. 2번째는 나는 라니맘닷컴에서 너무나 많은 물건을 사서 더 이상 살 게 없다, 근데 수업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수업 신청권만 사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니맘닷컴에서 수업권을 사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동일하게 단톡방으로 초대받아 진행이 됩니다. 홀로 투자하기, 홀로 매매하기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과 안내가 가고요. 지금까지 라사모와 함께 하셨던 분들 대체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수업료가 아깝지 않았던 참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많은 분들의 후기에 힘입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럼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너무나 많은 인원수가 되면 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 커버할 수가 없어서 인원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